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대기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볼 예정인데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한때 50% 가까이 좀 올라가면서 어제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 변동성 지수가 지금 미친 듯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지수 자체가 전부 다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우존스, S&P, 나스닥도 5% 정도 하락하고 코스피, 코스닥도 5%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정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체 거래소가 도입이 되고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지금도 장중이죠. 어찌됐든 간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 대내외적인 환경들에 따른 변화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거는 차후에 다시 되돌림 형상들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되돌림을 좀 보여줄 때 두산 로보틱스도 주가가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들은 미국에 대한 관세 우려들 때문이죠. 관세, 미국에서 다른 나라들에 다 이렇게 관세를 부과시켜 버리면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물가가 올라 버리고, 또 물가가 오르면은 또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또 인상시키면은 화폐에 따른 이제 고관세, 그게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도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미국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고, 미국뿐만도 지금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좀 위축되면서 소비 기업들도 다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충격이 글로벌적으로도 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1분기가 지나간 상태잖아요. 상장사들의 작년에 영업이익이 62%가량 급증을 하면서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다. 근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변수다.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변수 때문에 1분기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4월 중순부터 이제 1분기 실적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에요.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잠정 실적이 오늘 8일에 발표가 된다. 잠정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될 것 같은 예상치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1분기 저점으로 실적이 2분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이런 대내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려이고 변수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인 거니까, 실적이 근데 걱정 대비해서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잡아갈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8일에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대형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도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잠정 실적이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도 실적이 잘 나와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1분기에 흑자가 나오기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걸 보시면 되는데, 4분기 지난 작년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걸 봤을 때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어 있었고, 매출 이연이 87억 원 정도 발생이 됐고, 년 대비해서 매출이 5% 정도는 성장을 했는데,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도 증가됐고, 그리고 유럽 지사 설립에 따른 비용도 증가돼서 적자폭이 좀 확대됐다. 여기까지는 일회성 요인들이니까 이번 1분기에 반영되지 않고 4분기에 이제 끝나는 내용들이기도 하거든요.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3분기, 4분기,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2024년도 4분기는 매출액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 1,400억 원가량이 다 나오면서 14% 정도 성장을 했다. 근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31% 떨어진 실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실적이 마이너스 11%가량이 나왔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한다면, 2024년도는, 죄송합니다, 1조 9천억이 아니라 191억이 적자가 나왔다면 412억이 적자가 나온 거죠.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가 412억 원이 적자가 났다. 적자폭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거고, 당기순이익도 적자폭이 확대가 됐으니까 당기순이익도 적자폭이 2023년도 대비해서는 더 떨어졌겠죠. 지금 올해 2025년도 실적이 중요한데, 그 시작을 1분기니까 1분기 실적은 숫자가 좀 축소되기를 바라야 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 시장 부진에도 북미 수요, 북미 매출이 증가되긴 했는데, 지금 미국도 물가 상승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관세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글로벌 협동 로봇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 공장 뭐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뭐 LG도 그렇고 다른 대형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현지화 공장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공장 협동 로봇을 설치한다라는 거는 공장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최소한을 배치시키고 미국은 그 인건비가 더 비싸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때 자동화 설비를 이제 짓는 게 중요한데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이 협동 로봇이 미국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게 북미 매출이 42% 증가됐다라는 요인들이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기계 제조 분야의 투자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진출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물량들 때문에 42% 정도가 판매가 증가됐다. 근데 다른 지역들 봤을 때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기업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들. 총 매출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리즈별로 봤을 때도 2023년도 대비해서 시리즈가 2024년도에 솔루션이나 기타 부분은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다른 부분들은 지금 다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매출 비중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판매를 좀 늘려야 되는 건데 이 판매가 좀 부진했다 보니까 재고가 좀 증가됐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솔루션 사업이 확대를 돼 가지고 내년에는 판매 가격 상승, 올해죠. 2025년도.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 다른 국가들도 다 이제 경기가 관세 때문에 좀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이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불확실하게 될 수가 있겠죠. 지능형 로봇 솔루션 사업을 좀 진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밥객과의 시너지, 지능형 AI 기업의 관련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이 소식들이 좀 빨리 나와주고 AI 신제품 출시를 가시화될 때, 그러니까 AI 신제품을 공개를 할 때, 지금 이 인수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협업하고 있는 AI 제품들이 있을 건데, 이 제품들이 빨리 나와줘야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시아 쪽으로 매출 비중이 좀 많이 낮아졌던 것들이 확인이 되죠. 유럽도 그렇고, 이 아시아 쪽 그리고 북미 쪽에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 좀 부진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고가 좀 증가된 게 있었는데 그 재고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태국에다가 협동 로봇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긴 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바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모델 4종류 300대를 6년에 걸쳐서 공급하는 소식이었고 이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에 이은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자료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 대규모 수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300대를 206년에 걸쳐서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점진적으로 이 재고를 좀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이 지금 자켓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예전에 합병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합병하면서 이 자금을 조달해서 AI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금 조달에 차질이 좀 생긴 거기도 해요. 과거에 CES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AI 기술과 우리 비즈니스 연계해 살피고 이 사업 기회를 찾겠다. 이 두산 밥켓 같은 경우도 AI 기술을 적용해서 무인 절기, 전기, 무인 전기 굴절식 트랙터도 처음에 공개를 했고 AI가 장애물을 판단해서 스스로 경로를 바꾸거나 잡초하고 작물을 구분하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제품들이죠. 생활용품을 종류별로 스스로 분류하는 협동 로봇, 표정을 분석해 그에 맞는 칵테일을 제공하는 협동 로봇, 이런 AI를 적용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그리고 이 AI 기업을 인수를 한다. 지금은 아마존 웹 서비스로 이걸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차후에 AI 솔루션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은 이 AI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더 늘어날 거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AI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들이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좀 하락하고 있는 것들도 보이거든요. 공매도에 대한 것들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먼저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거죠.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해서 매도한 거를 묶어 놓는 거죠. 근데 먼저 매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두산 로보티스 1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매차 거래를 해가지고 주식을 빌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다시 매도를 한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되면 공매도를 상환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공매도가 증가되고 매수를 하면은 공매도가 상환이 되고 그게 매수를 하면서 매차 거래 저한테 주식을 빌려갔으니까 제 주식을 이제 메꿔 놓는 거예요. 이게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장기 매매. 이 기업에 대한 가치로 다시 돌아오는 거는 거품을 좀 뺀 다음에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거품을 뺀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거는 이 기업에 대한 가치로. 그게 단기와 이 장기의 공매도가 주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 거래 추이를 보시면 최근에 3월 31일 이후에 누적 공매도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량이 많이 증가됐죠. 이 시기에 3배 가까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먼저 매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 괴리만큼 차익 실현을 내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수급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이제 대차 거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죠. 그리고 오늘 4월 4일에 4월 7일은 안 나오고 있는데 4월 4일에도 이 대차 거래가 해결이 된 것보다 상환하는 수량들이 더 많으면서 대차 거래 상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체결이 되는 것들이 상환을 한 주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대차거래 상환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이렇게 대차거래와 공매도에 대한 추이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건 한미반도체였네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로 다시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누적 공매도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었죠. 계속 4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이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되고 있었고 공매도량은 오늘도 계속 증가됐습니다. 근데 이 4월 4일에 일정 수준 대차거래 상환이 있기는 했지만 많은 양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많은 양인 상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매도도 계속 누적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 어디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대차거래 잔고가 계속 좀 더 줄어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 공매도량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좀 걱정하는 거는 이 저점 32,150원까지 설마 떨어지겠냐. 그걸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당시에 상장 가격이 시가가 59,1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가는 지금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저점을 다져줬던 게 32,150원 수준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지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일단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흑자가 나는 기업들 중에서도 성장성이 좀 주춤하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바닥이 어디인지 예상을 해보고 투자 심리가 변화가 되는 게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있는 가격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주당 가격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1주당 가치라는 거거든요. 1주당. 이게 만 원짜리를 10만 원을 우리가 10장으로 나누면 한 장당 만 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 10장으로 나누면은 1주당 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게 자산, 이게 주식수, 이게 BPS거든요. BPS가 6,200원이에요. 근데 이게 6,700원, 6,600원, 6,500원, 6,200원 숫자가 계속 나면 6,000원, 5,000원, 4,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실적이 계속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반대로 자산이 증가되겠죠.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자산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밥캣이랑 합병을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래서 밥캣이랑 합병을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실적 회복세를 적자를 적어도 축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흑자가 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인 거죠. 분기별로 계속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대한 불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자가 축소가 되고 흑자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장기적인 이 기업의 성장 가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적이 1분기 실적을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폭이 큰 종목, 대체적으로 뭐 100%, 80%, 60%뭐 그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흑자가 나고 있는 성장성, 그러니까 이익률인 거고 이익률이 일정 수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 이 기업이 이익 나오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가치가 얼마일 거라 생각하고 매수하는 그런 매수 수급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수급의 변화로 따른 그런 기술적인 차트. 이렇게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시든 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주가 형성의 비밀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차트 수급,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변화. 기업 가치가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주식이 형성되는 가격이다. 이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면서 형성된 가격을 나타낸 것은 시각화를 해 놓은 거죠. 또 수급은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요와 공급으로 거래되면서 형성되긴 호가,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재물이라는 건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나왔는지 근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일확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판매할 물건들 계약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이번 분기에는 얼마 정도 실적을 냈어. 이번 연도에는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루 만에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 분기, 이번 연도에 얼마를 벌었는데 이거를 상장된 주식 수랑 나누면 이 주당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기업에 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건데 시장의 공급과 거래는 한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상장되어 있는 주식 안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도 이 시간이 없이 영업이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체전지든 방산이든 조선이든 자동차든 모든 업종들, 모든 산업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주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과거에 7년,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도 마찬가지죠. 모든 업황도 영원하진 않다. 시간이 흐르면 변하게 된다. 이태전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업황이 변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수요, 수급 같은 경우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업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보면은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 수급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변화로 함께 변하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트는 수급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결국엔 시간에 따라서 진다면서 기록이 되고, 주가는 결국 미래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식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검색식으로 제가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찾아내는 거거든요. 재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매집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있으면 그 검색식을 우리 본넥스트 투자자분하고 해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이 검색식 결과를 봤을 때 12월 4일에 써니전자 코나이 3개월 내에 7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파미셀이 있었죠. 다른 종목들도 있었지만 파미셀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122%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이루어주고 있다가 12월 6일 이후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연간 전망치,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출액이 높냐, 영업이익이 높냐를 떠나서 영업이익률을 보는 겁니다.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12월 6일 바닥에서 갑자기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매집이 끝나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이 12월 6일이 이날이죠. 이날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5,250원에서 12,920원까지 올라간 거죠. 40%가 상승한 거죠. 이게 수급 차트 재무 세 개의 조건이 맞는 기업들의 결국엔 미래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과정인 거죠. 코나아이도 마찬가지로 12월 4일에 검색이 됐잖아요. 12월 4일에 검색됐죠. 코나아이, 써니전자. 이날입니다. 12월 4일에 이날 검색이 됐죠. 이날. 그난 다음에 33,800원까지 18,810원에서 33,800원까지 70%가 올라갔어요. 이 기업도 12월 6일 이전에 금융투자 기관에서 계속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실적도 강화합니다. 영업이익률도 14%가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33,800원까지 70%가 올라갔잖아요. 3월 4일에 검색이 되고 70%가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45,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140%가 상승한 거죠. 대신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이렇게 3박자가 다 맞았던 종목.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죠. 써니전자도 12월 4일에 검색됐습니다. 12월 4일. 고가가 1920원이었죠. 근데 3,780원. 이렇게 검색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70%가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가 상승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3,780원까지 100%가 상승했죠. 이렇게 검색되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다 무료로 드릴 거고 검색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그냥 드리면 되지만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검색식을 입력하는 방법들 함께 보면서 따라 하시기만 하시면 되도록 이렇게 검색식 설정하는 영상들 보내드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까지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따라만 하실 수 있도록 7분가량 되는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겠죠. 영상들 순차적으로 제가 메일로 발송 드리고 있는데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메일을 전송을 주셔야 영상의 크기가 높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발송을 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이메일로 드릴 거라는 거. 그리고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지만 리포트도 드리고 있거든요. 보넥스트 투자문에서도 주간 리포트가 매주마다 발간이 됩니다. 방산, 유럽 재무장, 업황들이 어떤지 외국인과 기관이 노리는 섹터는 이 중에서 존재합니다. 여기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체전지, 한한령, 수혜주, 조선, 방산, 유력 섹터들도 안내를 드리고 업황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난 3월 20일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종목들을 안내 드리거든요. W게임즈가 나왔습니다. 학식 게임즈 인수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안정적인 실적에 달린 두 개의 성장성 그리고 저평가의 안정 구간, 추월 카지노 성수기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수혜주 그래서 주가 분석까지 기업 분석과 주가 분석까지 함께 해드리면서 W게임즈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당시 주가가 5,500원 수준이었는데 53,3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리포트를 받으셔 가지고 누적주들 받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무료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안에서 교육이랑 종목 추천도 같이 가고 있는데 지난 3월에 매매했던 매매 내역들이죠. 추천주 내역이죠. 14%, 휴스틸 30%, 히로픽스 22% 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추천주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셔가지고 검색식 그리고 리포트, 주력주들 그리고 카톡방 교육이랑 종목 추천까지 자문과 진단도 다 가능합니다. 모든 혜택을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메일을 알려주셔야 영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종목 진단,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종목명을 알려주시면 대응이 다 가능하실 수 있도록 진단까지 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종목명으로 보내시면 되고 카톡방 원하시면 카톡, 모든 것들 다 원하신다면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